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2년 8월 27일 토요일, 113회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분 명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요. 정서 마음 챙김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은가요? 나쁜가요? 기운이 없나요? 활기찬가요? 우울한 쪽에 가까운가요? 명랑에 가까운가요? 불안, 편안, 조급 여유, 미움, 사랑, 와, 친절, 불만, 감사. 네. 3분 명상 들어가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이 3분 동안은 세상에서 가장 한가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잠시 한번 마음 돌아보겠습니다. 기분 좋음, 나쁨, 활기참, 기운 없음, 명랑, 우울, 불안, 편안, 조급 여유, 미움, 사랑, 친절, 불만, 감사.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얘기를 어, 시작하기보다 우리 지난번에
그 자비에 대한 얘기하면서 친절 얘기했죠. 친절. 우리 일주일 동안 한번 친절을 실천해 보자. 우리가 뭐 물론 돈도 있고 시간 여유도 많은 분들은 요즘 돈 내고 하는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그래서 뭐 자비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참가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바로 친절 하나만 기억하자. 나에게 친절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자. 그게 자비 연습이다. 그런 말씀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실천하셨나요? 자기에게 친절, 또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셨나요? 우리 한번 채팅창에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친절 자비죠. 자비 수행에 대한 좀 보고 좀 해주시겠어요? 어떠셨는지 채팅창에. 못했으면 못했다. 또 잊어버렸다. 그때는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강의 듣고 그래 친절 잊지 말자고 했는데 잊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실천하시면서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좋은 경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뭔가 좀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한번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친절을 실천하시고 느낀 소감 한번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인들에게 가꾼 농산물 나눠줬다. 그것도 좋은 친절이죠. 네. 김 선생님은 못하셨군요. 주변에도 스스로에도 노력했으나 노력은 하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네 노력했으나 욱하고 올라온 성미 아직 네 좋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평가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도 10번에 한 번 정도는 성공하지 않으셨는지요? 너무 완벽주의를 세우지는 마시고요. 열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50에 한 번, 아니면 100에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칭찬해 주십시오. 스스로를. 그것도 친절이죠. 라떼님은 쓰시다 만 것 같고, 네. 라떼님은 네 아이들이 다니는 발달센터에서 만난 둘째랑 같은 반 어린이집, 같은 반 엄마에게 먼저 다가갔고 다음 주 월요일에 같이 식사 제안했어요. 좋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이 자비는 관계 동기와 아주 긴밀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네, 아주 쓰시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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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윤 선생님은 거절당하는 친절에 마음 상하고 있습니다. 네. 친절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셨다. 아마 가까운 분이셨나 봐요. 네. 이따 시간 나면 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냥 오직 할 뿐. 네, 이것도 공부입니다. 친절하시면서 뭐를 혹시 기대한 게 아니었나 또 한번 돌아보시고요. 어떤 친절을 했는데 어떻게 거절당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군요. 네. 그다음에 또 유 선생님은 콜센터에서 전화가 많이 오는 요즘인데 늘 무심히 대답만 하고 끊는 편인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친절히 얘기했더니 상대방이 너무 감사해하는 걸 느껴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죠? 그런 전화 종종 받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그래도 내가 친절하게 음, 한마디라도 하고 끊었나. 계속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때 느껴지는 기분 좋음이 있죠. 그 사람은 연결돼야 돼요. 연결돼야 됩니다. 이런 말 한마디에 서로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죠. 이 선생님은 깜빡 잊었군요. 네, 솔직해서 좋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일주일에 한 번 들어와서 공부한 것도 훌륭합니다만 일주일 동안 여기서 공부한 걸 가지고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솔직함을 가지고 또 한 주, 또 한 주 이렇게 좀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긍정희님은 자신에게 웰빙 행동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하셨습니다. 어떤 웰빙을 했고 어떤 소감인지도 들어보면 좋겠군요. 네. RG님은 끼어드는 차에 양보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게 참 좋은 친절이겠네요. 그렇죠. 끼어드는 차에 양보. 내가 운전을 나가면서 마음에 친절을 장착하는 거죠. 장착. 제가 그때 장착이라는 글을 얻어 쓴 적이 있는데 우리 뭐 이것저것 장착하잖아요. 옷도 입고 뭐 옷 매무새도 보고 뭐 마지막으로 마스크 장착하잖아요. 거기에 나갈 때 마음의 친절 장착. 내가 나갈 때 친절을 장착한다. 운전하시는 분은 그래. 내가 끼어드는 차 오늘 적어도 한 대는 내가 끼워줘야지. 이러는 것도 좋은 친절의 장착이고요. 오늘은 내가 자리를 한번 양보해 볼까? 음, 우리 무제 7시에서 좌시 자리 하나 오늘 한번 양보할까? 내가 혹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뭐 이런 것도 한번 좋은 친절이 되겠습니다. 네. 또 최 선생님 몸이 아픈 저를 위해 일정을 조정해서 병원 가서 푹 쉬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것도 자기에 대한 친절이죠. 음, 너무 생색낼 필요는 없지만 내가 나에게 이렇게 배려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은 좋습니다. 약간의 생색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내가 나에게 이렇게 배려해 주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게 그것도 좋습니다. 별빛님의 경우에는 이제 민원실 전화 응대 시 목소리 좋게 기분 좋게 대응했더니 상대도 목소리 톤도 부드럽게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오고 가는 거죠.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죠. 그런데 한판 한 민원인도 있어 기분이 안 좋은 주였네요. 네. 그러나 한판도 했지만 어 별빛님이 목소리 좋게 기분 좋게 대응한 거 그리고 상대방도 부드럽게 톤이 바뀐 거 그런 경험하셨잖아요. 대수 오케이입니다. 훌륭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세요. 열에 하나라도 잘한 게 있으면 칭찬을 해주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코치 중에서도 테니스 코치를 한다 그러면 못한 것만 지적하는 것보다 잘한 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거 잘했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게 더 훌륭합니다. 뭘 틀렸다. 잘못했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요. 잘한 것을 오히려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상대방의 기운을 북돋고 더 좋은 코치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마음 공부는 셀프 코칭이죠. 내가 나에게 하는 셀프 코칭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실패한 것보다는 성공한 것을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면서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마음 공부는 셀프 코칭이다. 긍정희님 좀 자세히 설명하셨네. 경포대 해수욕장이 폐장되었는데 날이 흐리고 비도 한두 방울 떨어져서 아마 여행 갔다 오셨나 봐요. 그냥 산책만 할까 하다가 5사람이 바다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 한참 갈등했는데 결심을 하고 그다음 회로 끝났네요. 네. 밑에 또 있군요. 긴 수영복 갈아입고 바다에 들어가 파도에 짠물도 먹고 수영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의외로 춥지도 않고 구름이 잔뜩 끼어 뜨겁지 않아서 네, 오히려 좋았습니다. 곡간을 채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긍정희님은 이제는 실천하는 힘이 붙으신 것 같아요. 그 전에 서울에 오셨을 때 우리 그때 오프라인 미팅 한번 했을 때 날이 덥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시장이었나요? 가가지고 갈까 말까 하다가 그때 한번 가가지고 아주 좋은 경험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이 긍정희님은 이제 실천하는 힘이 좀 붙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들어갔더니 아주 바다에서 짠물도 먹었지만 아주 좋은 기분을 웰빙을 경험하신 것 같아요. 아주 마음의 곳간을 잘 채우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이것도 자기한테 친절이고요. 이것도 자비입니다. 너무 자비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러면서 자기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는 곳간에서 인심납니다. 나에게 스스로에게 웰빙을 줌으로써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할 수밖에 없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님 오랜만에 말씀 주셨네요. 오랜만에 운전해서 물뜨기 두어 군데 장보기를 할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물뜨기가 이게 뭔가요? 예, 아마 오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오랜만에 운전하고 장보기도 했고, 네, 그게 아마 스스로에게 대한 친절이셨나 봐요. 왜 장보기란 게 친절이었는지 좀 듣고 싶은 마음도 있네요. 이따 시간 나시면 바다님 오랜만인데 한번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님은 지난주에 참여는 못하셨군요. 자기 돌봄, 자기 친절한 지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시간 나시면 미영님도 어떤 방식으로 자기 돌봄, 자기 친절을 하고 있고 어떤 걸 경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떼님, 저도 제가 업무 대직에 있어서 일방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해도 반응이 없고 대직에 대한 투덜거림을 제 앞에서 하는 걸 보니 자꾸 눈치 보게 되고 자꾸 신경 쓰입니다. 너는 나, 나는 나, 누구나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음, 네. 너무 많이 노력하진 마시고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상대방 그래도 대직을 해주고 있잖아요. 상대방이 대직을 해주고 있잖아요. 툴툴거리지만 그러려니 하십시오. 100% 기대하지 마세요. 대직해주는 게 어딥니까? 네. 그 부정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긍정에 초점을 두세요. 그 사람이 대직을 하면서 툴툴거린다. 그러면 툴툴거린다에 주의를 보낼 수도 있고요. 대직을 해주고 있는 것에 주의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선택이에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서 긍정, 부정을 다 보이는 게 대부분이죠. 그럼 나는 긍정에 초점을 두고 있나, 부정에 초점을 두고 있나, 이렇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역지사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참 중요합니다. 자비 수행에서도 기본이 역지사지예요. 이거는 이제 긍정심리의 수행이죠. 웰빙인지라고 할 수 있고 역지사지. 내 위치를 바꿔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보이는지. 이게 자비로 연결돼요. 이 자비는 동기입니다. 동기. 내가 상대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동기예요. 또 상대방의 웰빙을 행복을 주고자 하는 적극적인 동기입니다. 이거는 역지사지는 인지죠. 인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어요. 이 동기와 인지는 긴밀해요. 이 자비심의 동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인지를 잘 써야 됩니다. 그중에 특히 강조되는 게 역지사지입니다. 상대방 입장이 돼보는 거. 이것도 자비 훈련의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툴툴거리는 사람, 그러나 대직을 해주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경험될까?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내 경험에 초점을 둬요. 내 감정에 초점을 둬요.
상대방은 뭘 느낄까? 이거 해보면 또 재밌는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마치 게임처럼. 음, 상대방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 상대방은 지금 우리 몰발의 4종 세트 있잖아요. 몰발의 4종 세트. 몰발의 4종 세트. 네. 이것도 훌륭한 역지사지죠. 나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만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은 무슨 동기, 어떤 욕구를 갖고 있을까? 어떤 욕구가 좌절됐길래 툴툴거리나 뭐가 좌절됐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했길래 어떤 생각을 할까? 뭐가 보일까? 상대방의 위치에서는 뭐가 보일까? 바꿔보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수행법입니다. 훌륭한 수행법이에요. 웰빙 인지 수행법이면서 이 자비의 웰빙 동기죠. 이게 아주 웰빙 인지입니다. 웰빙 인지고 자비는 정말 웰빙을 만들어내는 아주 건강한 동기입니다. 웰빙 동기입니다. 이 수행에 있어서 상대방 입장에 서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게임처럼 늘 생각하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마음 공부는 게임처럼 게임. 상대방은 무슨 생각하고 있지? 그러면 재밌어질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로만 느껴지다가 게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관계가. 네가 이런 수를 썼구나. 바둑을 두듯이, 장기를 두듯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님, 중간에 안 될 때도 있지만 항상 마음에 염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포스트잇이 도움이 됩니다. 포스트잇. 아니면은 스마트폰. 뭐 스마트폰에서 쉽게 보이는 바탕화면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데다가 뭐 스크린, 컴퓨터, 노트북, 바탕화면 같은 데다가 이렇게 특히 포스트잇.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이라도 기억날 수 있게 하면 좋습니다. 안 선생님, 네, 오랜만입니다. 지나가는 분에게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소감도 써주시면 좋았겠다. 그랬더니 마음이 어땠어요? 덤덤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친절을 제공하니까 내 마음이 따뜻해졌구나. 아니면 친절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바빠서 그랬겠죠 아마. 고맙다는 표정이나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자기 길만 부지런히 가버리면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죠.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그분이 고맙다고 해도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될 거고요. 따뜻한 경험하셨고 그분이 뭐 자기 이속만 챙기고 이속이랄 것도 없습니다만 뭐 자기 볼일만 보고 그냥 고맙다는 말도 없이 가버렸다. 뭐 그것도 또 공부가 되겠죠. 네, 소감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니르님, 내 몸에 좀 더 편한 옷이 뭘까 생각하며 옷 입히고 내가 뭘 먹고 싶은가를 생각하며 맛있게 음식을 골라서 먹이고 내가 쉬고 싶은 타이밍을 살펴서 쉬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나를 친절하게 보살폈더니 삶이 좀 더 느려지고 순간순간을 좀 더 음미하게 되는 걸 느꼈습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이 자기 친절에 마음 챙김도 포함되고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마음 챙김. 이 마음 챙김 훈련은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 나를 대상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친절이라고 하는 자비 수행을 하면서도 이 자비 수행의 긍정 심리 수행하면서도 마음 챙김의 수행을 함께 하실 수 있었네요. 음. 나를 마치 그 친한 친구 돌보듯이 내가 내 아이를 내가 낳은 아이를 돌보듯이 나를 대한다는 것은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와 마음 챙김과 긍정 심리를 함께하는 마음 챙김 긍정 심리를 하게 된 거죠. 마음 챙김 긍정 심리. 훌륭합니다. 네. 물론 이제 명상과 마음 챙김을 함께하는
마음 챙김 명상도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 니르님, 네, 훌륭합니다. 그 자신을 배려한다는 게 일단 얘네 마음사 이론 생각해 보세요. 마음사 이론에서 볼 때 내가 동일 씨가 내가 자비로운 나와 동일시하는 거거든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마음으로 내가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는 마음 사이론 내 안에 사는 나들을 배려해 주는 거거든요. 그 내 안에 있는 나들이 기분이 좋아요. 그럼 협조하게 돼요. 어떤 분은 그냥 억지로 의지로만 뭘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내면에 있는 여러 나들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요 어려워요. 자기 내면의 나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친절이란 걸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나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배려해주고 돌봐주는 그러한 행동을 해주시게 되면 내 안에 애들이 기분 좋게 뭘 하더라도 아마 쉽게 따라줄 거예요. 일이 더 잘 풀리고 더 효율도 좋을 겁니다. 중요해요. 상대방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도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정서가 부정적이면 그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잘 안 통합니다. 기분이 좋아야 돼요. 기분이 좋아야 돼요. 우리 다 알잖아요. 내가 무슨 말 하려면 상대방이 기분 좋을 때 뭐 부탁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기분 좋을 때 얘기를 해야지. 응? 그래야 성공하잖아요. 논리로만 내가 요만 요러 하니 뭐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사람의 정서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마음사 이론이라는 측면에서도 자기자비, 자기 친절이죠. 자기자비. 자기 친절이 자기자비의 하나죠. 자기 친절을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수행법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그 친절한 나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배려하려는 그런 자비로운 나와 동일시가 되고 있죠. 또 다른 나들에게 그런 그 웰빙을 제공해 주니까 다른 나들의 협조를 받을 수가 있어 좋죠. 네, 훌륭합니다. 별빛님도 그런 말씀해 주셨네. 니르님은 아기를 키우는 것과 같이 스스로를 돌보셨네. 예쁜 삶입니다. 하고 같이 소감 말씀하셨네요. 바다님이 또 이어서 써주셨군요. 몸이 힘들어 가까운 곳도 차를 가지고 가는데 새심천이라는 곳에서 약수물 뜨는 것과 여러 가지 물건 사야 해서 장보기를 할 수 있어서 내 자신에게 뿌듯해서 친절한 것 같습니다. 네. 몸이 힘들지만 그래도 실천을 하니까 아까 그 긍정희 님도 들어갈까 말까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뭔가 좀 물이 찰 것 같기도 하고 사람도 없어서 뭐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니까 좋다. 그러니까 바다님도 좀 몸이 힘들고 그래서 그냥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었겠지만 실천하셨다는 거죠. 실천하면 여기 기운이 나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에너지는 무슨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은 배터리는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끝이 될지 모르지만 인간은 이게 스마트폰도 배터리 다 된 것 같지만 꽂으면은 또 충전되잖아요. 그것처럼 어디다가 연결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연결점만 찾으면 이제 다 방전된 것 같아. 다 방전된 것 같은데 그 나의 중요한 어떤 동기랑 딱 연결되면 그 동기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동기가 빡 불이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힘든 거지만 실천해 보니까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차를 몰고 가서 거기 또 자연을 보는 것도 있고 내가 또 물건을 내가 사면서 느끼는 또 즐거움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내가 해냈다는 거 거기서 오는 뿌듯함도 있고 이런 등등이 동기 충족에서 오는 그런 진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또 행복이 있죠. 그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다 방전한 것 같지만 우리가 잘 활용하면 잘 쓰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는 것이 충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나 방전했어. 아무것도 안 해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뭔가를 하는 것이 다 방전한 것 같지만 뭔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충전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그냥 침대에 눕기밖에 못하겠어 라고 해도 하다못해 영화관이라도 가세요. 여름 더운 여름에 영화관 시원하고 의자에 편안히 기대서 요즘은 의자들도 참 편하고 좋잖아요. 가격은 좀 올랐습니다만. 영화 이제 좋은 영화 보고 나면 웰빙 행동이죠. 그 영화 보고 나면 없던 에너지 생기잖아요. 그것이 뭐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요. 그걸 보고 나면 다르죠. 네. 그래서 이 자비 수행이 웰빙 행동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특히 자기 자비 경우도 그렇고 타인 자비도 그렇고요. 네. 라떼님 또 니르님에게 또 한 말씀 전했네요. 나에게 친절한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잊고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서로 이렇게 소감을 나누면서 서로 배우네요. 긍정이님도 니르님처럼 해봐야겠다고 하네요. 니르님이 아주 좋은 그 사례를 제공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바다님도 니르님 자기 챙김 공감합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때로 이기적인 것 같아 불편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저는 이기주의를 뭐라고 안 합니다. 이기주의 필요합니다. 이기주의 필요해요. 이기주의.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바라는 게 뭔지 그래서 온전한 이기주의자가 되자. 마음 공부를 통해서 온전한 이기주의자가 되자. 네. 이기주의를 죄책감 갖지 마세요. 죄책감 가지 마세요. 쌀떡에서 인심 납니다. 곳간에서 쌀떡 혹은 곳간이라는 말도 쓰는데 쌀떡에서 인심이 납니다. 자기에게 잘해주세요. 자기도 사회입니다. 왜 나한테는 내 안에도 여러 나들이 있어요. 그 나들한테 잘해주세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협조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잘하게 될 거예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 쌀떡에서 인심 난다. 그래서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을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차서 넘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되고 바른 자비가 됩니다. 그냥 어떤 명령에 의해서 무슨 부처님이 말했다, 예수님이 말했다, 목사님이 말했다, 스님이 말했다 뭐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당위적으로 이래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맞고 이치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야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 덕분에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친절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단지 명령 뭐 예수님이 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다. 뭐 그래서 사랑한다? 그건 당위에 의해서 한다? 그거 재미없죠. 그 친절은 그 사랑은 아마 그렇게 자연스러운 사랑이 아닐걸요. 그래서 자칫 너무 도덕적, 종교적 이런 것에 외적인 것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지난번도 자주 나왔죠. 외제 동기가 아니라 내재 동기로 살자. 가급적이면 또 회피 동기가 아니라 접근 동기로 살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라떼님, 네, 저는 아이들과 남에게만 친절하고 배려하고 돌봐오기만 한 것 같아요. 과로 자가 면역 질환이 재발한 걸 보면요. 과했나 봐요. 가로 닫고. 그렇군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서 마음에서 마음 사회에 있는 여러 나들이 반발을 했군요. 마음 사회에 있는 여러 나들이 반발을 하니까 자가 면역 질환도 생길 수 있죠. 이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이네요. 내가 나에게 어찌 보면 못되게 하는 것이 자가 면역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밖에서 들어온 코로나균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바깥에서 들어온 이물질 또 바이러스 이런 애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내 세포를 난데 적군과 아군도 구분 못하고 아군에게 총질하는 거죠. 네, 자가 면역. 어찌 보면은 지금의 선생님의 그 마음을 몸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것을 반복하시다 보면 이 몸도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 유 선생님도 니르님 후기 마음에 든다는 분들이 많군요. 네, 저도 저를 예쁘게 돌봐야겠어요.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음, 라떼님 질문 끝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라떼님 교수님 공감합니다. 얼마 전 제가 무기력했어요. 주말에 종일 집에만 있었는데 오히려 더 부정적인 감정만 생겼어요. 그래서 주말에 잠깐이라도 활동하는 중이에요. 좋습니다. 이건 다른 질문인데 제 주변에도 꽤 무기력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기력이란 것은 번아웃의 다른 표현일까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무기력은 네, 번아웃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자기를 돌보는 게 필요합니다. 공감 피로란 말이 있어요. 공감 피로. 그러니까 특히 남을 돌보는 직업에 있는 분들, 상담사라든지 혹은 요양보호사라든지 또 아마 의사분도 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 중에 이런 공감 피로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종의 그 번아웃 상태죠. 그런 분들일수록 자기 사랑 중요합니다. 너무 바르게만 살려는 분들 중에 보게 되면 아까도 바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에게 좀 친절하고 자기를 위하는 일이 못된 일을 하는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특정 선생님이나 특정 종교인으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다면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친절하는 것이 타인 친절하고 직결됩니다. 그거 없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라 하는 것은요. 그거는 가식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 내부의 나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거고요. 자기도 행복하지 못하고요. 그 친절을 받는 상대도 뭔가 껄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느끼기에. 겉으로는 친절한 것을 친절한 행동을 해주는데 왠지 좀 그 사람하고는 좀 편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내면에서 넘쳐서 바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이기주의 나쁜 거 아닙니다. 다만 지혜로워라. 현명해라. 온전한 이기주의자가 되라. 이기주의 나쁜 거 아니에요. 이기주의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중요한 것은 지혜로워라. 그래야 온전한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떼님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직업이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아주 좋은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로 읽어드렸습니다만 네, 좋은 나눔이었고요. 1분 정도 중간 명상하고 선생님들 중에 다 여기 중에 말씀 나누는 분 중에 다시 한번 말씀 나누고 싶으니까요. 또 마이크 켜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소감 좀 더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자, 1분 명상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mov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지금 손 드신 분이 없는데 아까 안 선생님 오셨는데 안 선생님 혹시 저랑 말씀 나눌 수 있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아, 안 교수님 선생님 덕분에 안녕하세요. 그때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강의를. 어떠신가요, 교- 요즘은?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픈 다리지만 네. 제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지냈고, 또 음, 그 친절을 베푼 사람이 그래도 되게 고맙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음, 너무나도 음, 저도 세상에 참 따뜻한 사람들이 음,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음, 근데 네. 아직도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좀 음. 뭐랄까, 그 아픔이 아직 가시지 않거든요. 제가 아침에 아, 일어나면은 제 다리를 음, 보면은 온통 이제 멀쩡했던 다리에 이제 수술 음, 자국들이 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음, 너무 '아, 내 다리가 이렇게 멀쩡했던 다리가 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들면서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네. 이 몸에 난 수술 자국처럼 음, 마음에 그 네. 상처랄까 응어리가 아직 좀 있지 않구나, 네.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이 음, 분노랑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이게 말처럼, 그러니까 교수님 그때 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음, 말아라." 음, 그리고 몰발해를 음.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이런 네. 많은 다양한 이론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예. 솔직히 이런 일을 당하면은 그런 이론들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솔직히. 이게 이론이지 솔직히 내 삶에서 적용하려고 그러면 나는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절뚝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속상하고 내가 가진 음,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음,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언제쯤 이것에서 좀 네. 벗어날까, 네. 그리고 벗어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면 계속 여기에 매이고 있고 분노하면은 제 네. 자신만 손해인데, 네. 교수님만 우리가 부정적인 나에게 부정이 되는 그런 생각, 행동을 왜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숨은 강화가 있다, 보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선생님이 그 얼마 전에 교회 동호회에서 이제 축구를 하시다가 어떤 분하고 이제 부딪혀서 다치셨어요. 그 다리를 다치셔갖고 그것이 근데 그 상대방한테 뭐 충분한 말하자면은 사과를 받은 느낌이 잘 안 들고 뭐 보상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억울하고 내가 왜 어, 하필 그날 그렇게 다쳐가지고 내가 멀쩡한 다리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쩔뚝거리고 있는가. 물론 이제 이제 완벽히 나시긴 하겠죠. 그러나 이제 수술 자국도 남아 있고 그 볼 때마다 속상하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나온 이슈가 뭐였냐면 그건 분명히 첫 번째 화살이죠. 누가 그 축구를 하다가 다치고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런 걸 누가 바라겠습니까? 고통이죠. 네, 손해죠.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거를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떠올리면은 이제 분노심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거 분명히 나에게 득이 되지 않고 이렇게 화가 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바뀔 것도 아니고 나만 더 괴로운데 이러고 있는 내가 또 뭐라 하자면은 더 화가 나고 이런 그 두 번째 화살을 쏘고 있는 자기 자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런 생각이 멈추지 않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 내 마음은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기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기주의자가 되라. 근데 온전하게. 정말 그 특히 종교인 분들 중에 이기적이지 말고 이타심을 가져야 된다. 혹은 부모님 중에서도 이기적이 되지 말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기적이 되지 말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더 이기적으로 돼요. 더 불편해져요. 죄의식만 심게 돼요. 이기적이 나쁜 거 아니다. 근데 어떤 게 이기적인지 지혜로워야 한다는 걸 강조해야 돼요. 이기적인 것은 당연히 디폴트 값으로, 기본 값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엉뚱한 죄책감 심지 마세요. 이기적이 돼야 된다. 그런데 지혜로워야 돼. 어떤 게 너한테 이익이야? 너가 뭘 바라지? 어떤 게 너한테 이익이야? 이미 지금 첫 번째 화살을 지금 맞았단 말이에요. 안 선생님이. 이 상황에서 어떤 게 선생님한테 이로운 거냐고죠. 어떤 게 이로운 겁니까? 안 선생님 이미 벌어졌어요. 이 상황에서 선생님에게 어떤 게 다시 되돌릴 수 있나요? 선생님 다시 뭐 비디오 다시 감기처럼 해서 그 과거로 가가지고 부딪히는 것을 피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안 선생님? 하루에도 수십 번 그날 내가 거길 왜 갔을까 그런 후회가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정말 다른 선택을 했으면은 나한테 이런 음. 사단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다리가 주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네. 후회와 원망을 하는데, 그리고 네. 그날 그 축구를 차라고 권유했던 사람한테까지 원망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음. 주최했던 사람까지. 그래서 얼마 전에 음. 교회에서 음. 그날 경기 주최했던 사람을 마주쳤는데 음. 그날 집에 오는데 잠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내가 아직까지 이 교회에 가는 것도 아직 상처가 되고 음. 그들하고 마주치는 것도 아직까지 트라우마구나. 그래서 참 그게 네. 쉽게 잘 안 네. 잊혀지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일단 선생님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반추라 그러잖아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반추. 이 반추는 모든 심리적인 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이 반추의 경향성이 높은 거는요.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마이너스,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이너스 기술을 모르는 사이에 익힌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잖아요. 어? 스트레스의 달인이다. 달인. 어떤 한 가지 기술에 익숙해진 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경제관 분들이죠. 부정적인 사건을 놓치지 않아요.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맨날 삶은 이게 업앤다운인데 이 마이너스 점을 놓치지 않고 끌고 가는 신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달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마이너스 기술을 익힌 거예요. 마이너스 기술을. 모르는 사이에 마이너스 기술을 익힌 거예요. 이 우리가 마음 공부는 이 플러스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게 플러스 기술이죠? 쉰다, 명상 기술, 본다, 마음 챙김 기술, 쓴다, 긍정 심리 기술. 이 플러스 기술들을 배우는 게 마음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가 지금 이 마이너스 기술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굉장히 익혔구나.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시 여쭙니다. 이 상황에서 선생님에게 어떤 게 이로웁니까? 어떤 게 이기적일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네. 그냥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저한테는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한테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억지로 감사할 필요는 없어요. 난 그전부터 잘 걸었는데 뭐 이게 걷는 게 감사해. 이게 자칫하게 되면 감사도 잘못하게 되면 반발심만 일으켜요. 억지 감사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때 내가 할 최대한의 이기적인 게 뭔지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다리가 불편해서 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도 선생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행동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러니까 이익이 된다는 건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제 자신을 아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내가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요. 무엇이 선생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음, 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고 예전처럼 지낼 수 있다 그러고
그러면서 복돋아 주는 거죠. 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예전처럼 아무 일 없듯이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아픔에 대해서 잊어버리면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거고요. 선생님 지금도 영화 볼 수 있죠? 네. 영화 보는데 지장 없죠? 네. 선생님이 좋아하는 공부하는데 지장 없죠? 근데 책상에 앉을 때도 그 음. 골절대 부분에 통증이 있어 가지고 좀 불편하기는 해요. 아, 책상에 네. 앉아 있어도 그 네. 통증이 좀 있어 가지고 불편하기는 알겠습니다. 해요, 네. 이전보다는. 그건 집중을 시간이 잘 지나면 못해서. 지금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다쳤으니까. 예. 예. 그때도 선생님은 영화 볼 수 있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공부할 수 있고 그밖에 선생님이 기쁨을 웰빙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해주라는 거죠. 그게 이기적인 거죠. 선생님 이기가 뭐예요? 나를 이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나를 이롭게 하는 거에 초점을 두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가 또 그 루머네이션 이 반추로 빠지려고 하는 순간 곧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웰빙 쪽으로 주의를 보내는 게 필요하죠. 이기적이 되세요. 선생님 정말 최대한 이기적이 되세요. 어떤 게 이 상황에서 이기적인 건지. 그래서 어제 제가 공연을 보러 갔거든요. 네. 근데 공연이 굉장히 신나고 좋더라고요. 근데 저가 발을 구르려고 그러는데 오른쪽 다리에 골절이 돼 있으니까 아직 그 완전하게 음, 낫지 않아서 발을 음. 심하게 구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저에게 아, 이렇게 음, 공연을 통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니까 음, 기쁨이 음.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점점 네, 네. 좋아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그와 같이 자신에게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웰빙에 초점을 두시는 게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을 믿으시고 사실이니까요. 선생님이 그 웰빙에 초점을 두시게 되면 이 반추의 마음 기술이 소거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또 떠올리시고 그거를 경기를 주최한 사람, 경기 나가도록 권유한 사람 이런 걸 계속해서 물고 들어가면서 반추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은 이 반추의 마이너스 기술을 계속해서 강화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점점 더 공고해질 겁니다. 이건 선생님 인생에 굉장히 큰 마이너스예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여러분 선생님이 반추 없던 게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선생님의 마이너스 기술이거든. 이 스트레스 달인이 갖고 있는 이 마이너스 기술을 선생님이 이번에 제대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삼고 이 반추가 올라올 때 이거를 그대로 탁 내려놓고 싸우지 않고 걔하고 말을 섞지 마세요. 말을 섞지 말고 그냥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걸 하시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생각으로 가세요. 이 반추하고 말을 섞지 마. 예를 들어서 뭐 물건 사라고 전화 오거나 뭐 이렇게 그 바깥에서 쓸데없는 전화 오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면 되지. 그거를 뭐 논리적으로 당신이 뭐 파는 물건이 뭐 비싸다 싸다 뭐 거기서 그렇게 얘기할 건 뭐 있어요. 말을 섞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반추하는 그동안의 습관을 이번 기회에 잡을 수 있다면 선생님이 몇 개월 동안 또 금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생활 면에서 불편함을 겪게 됐지만 이번 기회에 반추하는 습관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다면 이건 이익이죠. 오히려 선생님이 내가 이번 기회에 이 반추하는 나의 이 반추하는 습관 이게 지금 뭐 다리 다쳤을 때뿐이겠습니까? 살면서 여러 가지 내가 있을 수 있는 부정적인 일을 당하면 그때 또 반추라고 하는 이 마이너스 기술이 등장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내가 반추의 마이너스 기술을 제대로 소거시킬 수가 있다면 득이잖아요. 득이죠.
안 선생님 지금 연결돼 있습니까? 예. 또 연결돼 있고 근데 참 교수님 말이 맞는데 진짜 걔네들이 그 반추의 그 기술 걔네들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강의를 듣는데도 계속 말을 걸어와요. 하루 종일 음. 그러니까 말을 걸어오거든요. 정말 음. 진짜 끈질기게 스토커처럼 거의 음. 진짜 말을 걸어오거든요. 어느 음. 정도냐면 제가 글쓰기를 좋아해서 글쓰기 강의를 갔는데도 제 마음은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날 경기에 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리면서 "너 이 음. 다리 다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왜 또 보상도 받지 않고 왜 사과도 안 받냐."면서 하루에도 계속 말을 걸어오거든요. 참 거기서 제가 그거를 끊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그 음. 스토커를 한 명을 제가 달고 있다고 저는 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네. 이거와의 제가 싸움인 것 같아요 정말 하루 종일요. 아. 선생님 일단 그놈을 스토커라고 표현할 정도로 분명하게 그놈의 정체를 이렇게 지목하고 있네요. 예. 그냥 하루 종일 저한테 음. 대화를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맞아요. 아침에 일단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다리를 쳐다보면서부터 음. 계속 이제 밥을 먹으면서부터 하루 종일 그러니까 지배를 음. 당하는 거죠 완전. 네. 그리고 저를 그 충돌에서 부러뜨렸던 사람의 그 얼굴이 자꾸 떠오르면서 그러니까 음. 전혀 알지도 못하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네. 내가 그러니까 왜 그런 거에 지배를 당하고 음.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음. 불만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김정우 교수님한테 "아 나 저 좀 네. 정말 살려 달라. 좀 꺼내 달라." 네네. 이러면서 음. 제가 이렇게 김정우 교수님한테 도움을 네. 요청하는 거죠. 좋습니다. 일단 거기서 벗어나야겠다는 동기를 낸 건 아주 훌륭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성공 아니겠어요? 득 아니겠어요? 선생님이 다리 부러진 그래 가지고 고통을 당한 그 사건 그 분명히 손해죠.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이 반추의 마이너스 기술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면 그러면 이득 아닌가요? 그쵸. 저에게 좋은 음. 어떻게 보면은 네. 그 마음 그 경지의 수행을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마지못해서 스토커 하나 떼어내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아 내가 돈을 잃어버리지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수세적인 게 아니라 돈을 더 벌 수도 있겠다는 공세적인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아직까지 그렇게는 음.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정말 그냥 예전에 평화롭던 일상으로만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그 마음뿐이거든요. 그냥 나 네. 내가 근데 지금은 너무 이 상황이 못 받아들이겠으니깐요. 제가 네네. 이걸 못 선생님 받아들이고 평화로운 일상을 선생님의 목표로 삼으신다면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평화로움도 중요한 우리의 웰빙인데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중요한 목표가 성장 아닙니까? 성장? 만약에 어떤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더 이상 그 몬스터가 나타나지 않고 더 이상 던전에 빠지지 않고 그냥 여기 스테이지 2에만 머무르면 좋겠어. 그렇다면 그 아이는 게임을 하는 아이일까요? 게임을 안 하는 아이일까요? 그냥 안주하는 아이죠. 현실에 안주하는 아이죠. 그건 게임을 하는 애는 아니죠. 그런 예. 아이는 그 게임에 누가 시키지 않는 한 게임에 안 들어오겠죠. 예. 그러면 게임에 들어오는 이유는 뭡니까? 던전에 빠질 수도 있고 몬스터를 만날 수도 있는데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데 그 몬스터를 만날 수 있고 던전에 빠질 수 있는데 내가 그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몬스터를 제압하는 기술을 늘리고 던전에 안 빠지는 기술, 던전에 빠져도 금방 빠져나오는 기술 이런 거를 익히면서 즐겁고 그러면서 기술치가 늘고 스테이지가 3단계, 4단계로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재미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컴퓨터 게임 하는 애들은 일종의 마음 공부로 말하자면 성장 동기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라는 곳에서 일종의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지구 게임. 선생님한테 예. 여러 가지 그 좋은 일,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요. 예. 그러니까 평화로움 속에만 있겠다. 그렇다면은 이 지구 게임하고 안 맞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지구 저도 네. 음.
저도 이 일이 살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커다랗게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것도 하나의 작은 일로 묻혀질 거라고 잊혀질 거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이 저한테 닥칠 수 있으니까 네. 미리 저를 그러니까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처럼요. 네. 뭐 거창한 큰일이 있어야 한다. 그걸 위한 대비다. 뭐 그걸 떠나서요. 선생님이 그동안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마이너스 기술을 내가 그동안 써왔구나. 그거를 고치면은 내가 좀 더 행복해질 것이고, 그거를 고치는 과정이 내 삶의 기술치가 올라가는 과정이구나.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선생님이 이 상황이 스트레스 상황으로만, 동기 좌절로만 인식되는 게 아니라 동기 충족의 측면이 있다는 거죠. 선생님 분명히 건강의 동기가 좌절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은 성장의 동기가 충족될 것 같은 동기 충족 예상의 웰빙 상태이기도 하고, 또 지금 내가 서서히 그 선생님이 지금 상황에서 동기 좌절에만 초점을 두고 있느냐? 이 상황에서도 나한테 유리한 이익이 되는 동기 충족 동상태 이론, 동기 충족과 동기 충족 예상의 그런 상황이기도 하구나. 이렇게 인식해 나갈 수 있느냐는 거죠. 좀 사고의 전환을 음,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째는 선생님이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내가 정말 나에게 손해되는, 손해되는 그러한 전략을 써오고 있구나.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기주의가 우리 마음 공부의 큰 원동력이에요. 저는 이기주의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아주 훌륭한 에너지원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기적일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내가 마이너스 기술, 그 스토커 같은 애를 다스릴 수 있다면 이번이 좋은 기회구나. 얘가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잖아요. 선생님이 별일 없고 일상이 평화로울 때는 이 마이너스 기술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면은 얘를 다스릴 길이 없어요. 근데 언젠가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나타나겠죠. 얘는 사라진 애가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 선생님이 다리 다치는 사건 때문에 얘가 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아주 절호의 찬스로 삼으시면 좋겠다는 거죠. 나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는 그러한 관점 전환이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 거야라고 하는 마이너스적인 관점이 아니라 나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기도 하구나. 한번 그렇게 깨달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요.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이 끝까지 같이 그안 선생님과 저와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측면에서 이 반추라고 하는 마이너스 기술을 쓰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묵상, 숙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무슨 일에 있으면 꼭 이렇구나. 어떤 부부는요, 한 번 부부싸움을 하면은 한 달 동안 말을 안 한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어떻게 한 달을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그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기술이죠. 내가 어떤 장면에서 마이너스 기술을 쓰고 있는지, 특히 이 반추라는 게 아주 무서운 놈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도 잘 돌아보시고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많이 됐습니다. 마지막 1분 마무리 명상하고 선생님들의 소감 또 코멘트, 오늘 또 코멘트가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명상, 몸과 마음 편히합니다.
어깨 힘을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들 뭐 코멘트 또 소감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선생님들 그 소감 끝난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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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마음의 편안함보다는 마음의 성장이 중요함 느꼈다는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하루님도 뭐 저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였다고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음, 네, 소피님도 안 선생님 사례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다고 하시는군요. 네, 잘 지내다가도 취약한 부분과 만나게 되면 어려운 것 같다. 네, 그거를 만났을 때가 게임에서 몬스터 만난 거예요. 그 아이들은 좀 흥분할지도 몰라요. 약간 익사이트 된다 그러죠. 설렌다고 할까? 아, 저놈하고 내가 한판 붙자 하는 설레임. 그러니까 아, 저놈을 내가 만났어 하는 고통이 아니라 저 몬스터 만났다고 하는 설렘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또 내 안에 그림자를 만나게 될 때 그 그림자를 불러내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상황을 좀 고맙게, 한편으로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운 면도 있구나. 또 약간의 그 아이들 게임에서 몬스터 만난 것처럼 약간의 흥분, 설렘, 이번 기회에 요놈이 이제 그림자가 평소엔 안 나타나니까 안 보이니까 대처할 수가 없는데 나타났구나. 요번에는 어떻게 한번 내가 다룰 수 있을까? 이렇게 하신다면 고통만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장의 과정이니까요. 네. 유 선생님, 안 선생님 사례가 선생님의 상황과 너무 닮았다고 하셨군요. 좋은 가르침 됐다고 하고 선생님 스스로가 스트레스의 달인이더군요. 네,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 뭔지 늘 생각하고 나를 위한 웰빙 행동해야겠어요. 네, 나를 위한. 이게 나를 뭐가 유리한지 보시면요. 제가 그 자비 말씀할 때 했습니다만 이 관계 동기가 매우 중요한 걸 알게 될 거예요. 관계 동기. 아, 관계 동기가 나의 행복에 매우 중요하구나.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할 때, 누군가에게 친절할 때 내가 행복하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네. 그게 나한테 이익이라는 걸 알게 돼요. 네. 또 별빛님, 안 선생님은 몸의 상처를 볼 때마다 매 순간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만난 거 많이 챙겨 드세요라고 하셨고요. 네, 안 선생님도 네, 이번 일을 잘 이겨서 내 성장의 시간을 삼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네, 정 선생님은 반추 마이너스 기술, 저의 마이너스 기술이 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귀한 시간이었다고 하셨군요. 고맙습니다. 또 김 선생님, 네, 친절도 또 시도해 보고, 네, 좋습니다. 계속 친절, 자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완벽주의 버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자비의 시작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것도 정말 나에게 좋은 친절이고 자비입니다. 자기 자비입니다. 네, 안선님 덕분에 반추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고요. 네, 누구나 반추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함께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반추하는 자신을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좋습니다. 반추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 느낌이 저는 싫더라고요. 힘내세요. 좋습니다. 누구나 그런 거 있죠? 네. 네. 샨티님, 생각의 쳇바퀴, 마음 감옥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이 정말 어렵네요.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긍정이님, 빨리 통증이 사라지고 나으시면 좋겠다는 좋은 기원 말씀 고맙습니다. 또 다른 김 선생님, 반추만 하면서 평생 살아오느라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왔네요. 아, 좋은 통찰입니다. 네, 좋은 통찰입니다. 네, 큰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이르님, 안 선생님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소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다리를 다치고 불편한 상황인데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그 힘이 안 선생님을 잘 치유해 주리라 믿습니다. 아주 훌륭한 정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안 선생님한테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문 선생님도 이 시간에 참여하면서 많이 배우고 반성하는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네, 더 열심히 잘 참여. 네, 편안한 휴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좋은 휴일 되십시오. 이슬님도 여유 없는 삶에서 반추를 하는 모습 발견합니다. 마음 공부의 기회로 삼고 지혜로움을 살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 시간이 정말 우리 지혜가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지혜와 자비를 함께 닦는 거죠. 지혜롭지 않으면 자비롭기가 어렵습니다. 최 선생님, 스토커가 익숙한 녀석이라면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왜 또 만났냐 하기보다는 또 만났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요. 그 받아들임이 네, 그 아이를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군요. 그렇죠. 싸우기보다는 좋은 말씀입니다. 또 이 선생님, 안 선생님 건강하고 평안해지길 기원한다고 하셨고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마음과 웰빙 습관을 만들어 가도록 해야겠네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또 바울님, 안 선생님 빨리 교체하시고 좋은 성장 되시길 기원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또 김 선생님도 많은 도움 되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끝에 한 말씀 드리겠다고 했죠. 두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는 법륜 스님이라